자, 15번 들어갑니다.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을 찾아랍니다. 제출 서류 아닌 거. 자, 기억번은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잖아요. 내지 않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공무원 확인 X. 그 다음에 실무교육 사본인데 괄호 있죠. 괄호에 그 원래 법정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육의 업무를 위탁했다는 거예요. 위탁. 위탁 기관이 등록 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때는 안 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위탁 기관이 등록 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건축물 대장도 안 내는 거죠. 공무원 확인 사항이고, 그다음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내야 돼요. 그다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주의할 점이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게 아니지,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지금 내는 게 아니라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했다. 그럼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다는 사유서를 내야 된다. 그때는 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는 거 기역, 니은, 그다음에 니을, 이거는 애초부터 안 되고, 그다음에 비읍은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게 아니란 얘기다. 자, 4개. 16번. 등록의 효력입니다. 옳은 걸 찾아보는데 1번. 업무정지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 업무정지 중에 중개업을 하면 등록 취소, 절동치가 될 뿐이지. 2번. 개공이 사망해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절동치 사유입니다. 사망해서는 절동치. 사망해서는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3번.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그럼 이거는 양도대여잖아요. 절동치는 업무정지가 안 된다. 항상 주의하실 점. 절동치는 업무정지가 안 돼요. 다음 4번처럼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의 효력이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증 대여로 적발되어 등록 취소를 받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5번은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쳤는데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다면 그 자체로서 대여다?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위반은 아니고, 동업 자체가 위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위반 아니고, 그 무자격자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업무를 다 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17번. 옳은 걸 찾아볼까요? 1번. 법인은 2종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중개업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2종 등록은 다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분사무소 두는 거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거고. 다음 2번. A군에서 개설 등록했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또 A군에서 등록했다. 이것도 2종 등록이에요. 시험에도 출제된 거고요. A군에서 현실적으로 2번 등록은 안 되겠지만 등록이 했대잖아요. 그럼 2종 등록이죠. 다음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다른 법인인 개공 임원될 수 없죠. 4번. 2종 소속했다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절동치고요. 소공이면 자격정지예요. 개공은 절동치입니다. 절동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게 차이가 있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업무정지, 임등치, 절동치, 자격취소 이렇게 여러 단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소공은 자격정지에서 바로 자격취소로 가잖아요. 가운데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격정지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자격정지 사유가, 자, 금이투, 서서, 확인, 인 이렇게 되는데, 이 사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위반했다. 금제인은 임등치, 2종 소속은 절동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길의 투계약서도 임등치, 금제인은 임금, 또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서명날인 안 했다, 업무정지, 이것도 업무정지. 확인 설명, 성실하게 안 했어, 근거자료 제시 안 했어, 오리 500과태료. 인장은 다 정지죠. 업무정지. 굳이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2종 소속은 원래 이제 절동치 깜인데 너는 자격 정지밖에 줄 게 없다. 다만 6개월 때린다 이거지. 6개월 때린다. 자, 5번. 2종 등록, 2종 소속은 다 1-1이죠. 정답 5번. 18번 가죠. 옳은 걸 찾아볼까요? 1번. 개공이 2종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절동치라니까. 절동치는 업무정지 할 수가 없다. 다음 2번. 중개보조원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라도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 그러니까 다시 2종 소속했다. 2종 소속했을 경우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절대적 등록 취소, 형벌은 1-1.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그리고 1-1. 중개보조원은 이거는 없고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처분은 없고 행정형벌은 있는 거죠.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3번. 소공이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됐다면 2종 소속이에요. 자격정지에 자격정지. 지금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속되면 자격 취소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게 소공이 들어가면 이제 그땐 자격 취소입니다. 근데 그냥 2종 소속은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2종 소속. 근데 우리 자격 취소에는 부양적 있잖아. 부양지, 이게 자격 취소인 거죠. 3번.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휴업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계공에 임원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5번. 보조원이 자신의 계공의 성명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계공이 직접 서명 날인했으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죠. 한다. 우리 판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개설 등록으로 틀린 걸 찾아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사법 위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약속 요구, 우리 중개업 아니라고 그랬잖아.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 2번. 자, 개설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가 그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를 했다. 무등록 중개업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죠. 자, 3번. 계공이 다른 계공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을 때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절동치입니다. 맞고 4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경우는 그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절동치. 그리고 형벌은 3-3이죠. 3-3. 5번 아까 우리 전전 시간에 나왔던 그 판례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보수 약정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다만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한 것처럼 중개업이 아닐 경우는 보수 약정은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 자, 여기까지가 등록 파트 문제고요. 이제 결격 사유. 자,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면 당연히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자가 결격이 없어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되었지요. 계공이 되었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뭐가 되면 결격이 됐다. 그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절동치. 해결, 양의주체, 해결. 이제 어떤 경우에 절동치가 되느냐? 결격 사유 중에 피한정 후견인 되었다. 피성년 후견인 되었다. 파산 선고 받았다. 이법저법 따지지 않고 금고징역 실형 선고 받았다. 이법저법 따지지 않고 금고징역 집행유예 받았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 이상 벌금 받았다. 그다음 자격 취소되었다. 이런 경우에 절동치가 됩니다.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그 결격 사유가 뭐 되면? 해소되면 다시 개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됐는데 만약에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이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요. 왜?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이 뭐 되면? 해소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았어. 그럼 등록 취소되죠. 그럼 언제 다시 등록되는 거예요? 복권된대. 복권되면 다시 등록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등록이 취소됐다는 거죠.
그럼 이 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예요. 1년만 지나면 돼요. 1년만 지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이 2017년 5월 1일이다. 집행유예 받은 날이. 등록 취소된 날은 2017년 7월 1일이다. 그럼 이자가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 2018년 5월 1일 되면 다시 개공되는 거예요. 그 집행유예 기간 이날부터 플러스 몇 년만, 1년만 지나면 결격 해소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해소되면 다시 개공되는 거라고요. 이따가 이게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장래 정리 좀 해드렸어요. 우리가 요약집 정리할 때는 안 했던 거라서. 그리고 우리 그거 있죠. 법인은 개공이 된 후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됐다. 근데 결격을 이원이 해소 안 하면 절동치가 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됐다. 2달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가 되잖아. 업무정지. 자, 그러면 20번 문제 풀면서 하나씩 또 정리해 봅시다. 20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라. 1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형의 선고유예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우리 선고유예 되면 결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9세 달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결격. 중개사법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그 다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좋아. 우리 금고징역 쪽만 간단하게 제가 써볼게요. 금고징역 쪽만.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금고 이상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형의 집행을 하고 다 종료, 다 살고 나왔다. 또는 집행이 도중에 면제, 풀려났다. 사면돼서 풀려났다는 거지. 그러고도 아직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이걸 그대로 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던, 다른 법을 위반했던 그건 따지지 않아요. 어떤 법을 위반했던. 금고징역이 뜨면 웬만하면 다른 법을 써줘요. 이 법을 쓰면 안 헷갈리니까 다른 법을 써줘도 이때는 결격이다 라고 이제 푸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금고징역에 선고는 받았는데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이겁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선고 자체를 위하는 제도가 있죠. 선고 자체를 위하는 게 바로 선고유예. 이때는 결격이 아닌 걸로 문제 풀면 됩니다. 정답 2번이고 기출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1번, 24회 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이죠.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은 결격이니까. 다음 니은이 좀 헷갈린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대. 근데 법원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로 써 있는데 사실 좀 잘 보면은 헷갈릴 건 없어.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대지. 신청했는데 인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아직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격이 아닌 거고, 그리고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파산 선고 받았단 말이 없으면 결격이 아닌 걸 보면 돼요. 그냥 파산 선고 받은 말이 없으면 결격이 아니야. 결격 아니야. 자, 니은은 결격이 아니야. 다음 디귿은 자격 취소되고 4년이 됐으면 결격이 아니죠. 3년이 넘으면 결격이 아니니까. 다음 니을에 음주교통사고 신경 쓸까 말까? 신경 안 쓰는 거죠. 징역 나오니까. 그럼 징역부터 읽으면 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럼 결격이죠. 결격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을인데 지금 4번 쪽으로 유도하는 문제죠. 지금 이게. 2번 찍거나 4번 찍거나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답 2번. 22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으래. 왜 답 1번인지 알겠죠? 예, 다른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답 1번이고 업무정지, 폐업신고, 아직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임원으로 있으면 결격이죠.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고 징역형 실형 선고 집행 종료 3년 안 되면 결격이죠. 자, 이런 기출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23번 갑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를 기술했습니다. 틀린 걸 찾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 그럼요. 당연하죠. 다 개공 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개공이 결격 사유가 되면 절동치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개업을 하다가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지. 중개업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미성년자가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업 하다가 결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경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경우, 파산 선고 받은 경우, 금고징역 실형 선고 받은 경우, 금고징역 집행유예 받은 경우, 중개사법 위반에 300 이상 벌금 받은 경우, 이런 거 다 절동치가 되는 거죠. 자격 취소된 경우 이런 거 골라내는 거죠. 3번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법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절동치가 아닌 거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개설 등록이 취소됐죠. 지금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 등록할 수 없다. 왜 틀려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았으면 이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된 거잖아요. 등록 취소되고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 결격이 해소된 때, 복권된 때 다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되고 3년이 안 됐어. 등록 취소되고 1년 지났는데 그 파산 선고에서 복권됐어. 그럼 그때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는 그 사유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게 틀린 거죠. 4, 5번 중개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되고 그 결격을 2월인 해소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공보조원 결격 2달이 해소하면 업무정지. 자, 틀린 것은 4번 되겠고요. 4번이 이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됐고 24번 지나가죠. 옳은 걸 찾아보는데 1번은 왜 틀렸냐면은 과태료거든요. 과태료.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이제 결격이잖아요. 근데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에요. 좀 치사한 말장난이죠. 과태료. 중개사법에도 공인중개사법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연수설명,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격을 받지 않은 자 500만 원 이하니까 300만 원 이상의 벌금 과태료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 안 했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았어도 이 결격이 아닌 겁니다.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에요. 이게 개공이 될 수 없다는 틀린 거죠. 2번 자격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된 자는 중개보조원 될 수 없어요. 결격이니까. 자격 취소되고 3년 안 된 자는 결격이니까 보조원 될 수 없습니다. 4번은 1년간 폐업하고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2종 소속한 걸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그럼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한 후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폐업하고 재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이거 위반했던 사유죠. 그 다음 재등록한 이후에 적발됐다는 얘기잖아. 적발. 근데 폐업 전에 이자가 뭘 했대? 2종 소속이랬지? 2종 소속. 그리고 폐업 기간 몇 년? 1년. 1년이면 적발되면 등록 취소하지. 등록 취소되고 3년 결격인데 여기서 몇 년? 폐업 기간 1년 빼준다. 1년 빼준다. 그럼 취소되고 2년 경과하면 등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4번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유예 기간 동안 개공이 될 수 없죠. 다른 법 위반했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입니다. 5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 아니다. 아니죠. 사유 발생 당시죠. 이게 사유 발생 당시. 이 법인이 처음 만들어질 땐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 둘만 있었는데 이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었지. 근데 얼마 후 새로운 임원이 들어왔지.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돼서 이때 업무정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있었던 애들이 결격인 거고 사유 발생 후에 새로운 들어온 임원병은 결격이 아니다. 이거는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옳은 건 3번 되겠다. 25번. 이런 스타일 문제 되게 좋아해요. 2018년 10월 25일 현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결격인자를 찾아라 이거죠. 자, 그러면 1번.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이야. 결격이 아니지. 2번. 2015년 4월 15일 파산 선고 받았어. 근데 2018년 4월 15일 복권됐어. 그럼 당연히 그 자는 결격이 아니지. 복권됐으면 결격이 아니잖아. 10월 25일이니까 지금. 3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 결격이 아니지. 다른 법으로 벌금형 받으면 결격이 아니고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이라면 이제는 결격이 되는 거죠. 4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서 2015년 11월 25일 등록 취소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취소되고 3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죠. 원칙이죠, 원칙. 원칙 등록 취소 3년 결격.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6개월. 아무리 세도 6개월이니까 이제는 10월 20일 되면 무조건 결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4번 지문 있잖아요. 4번 지문에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요약 정리할 때 했지만 우리 절등취 절대적 등록 취소는 사망 해산, 결격 사유, 거짓 부정 등록,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이종 등록, 이종 소속,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어.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일시켰어. 최근 1년 동안 업 2개 먹고 업 위반했어. 다음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기준 미달, 거짓기재 투계약서, 금지행위, 금지는 임금, 이투금 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했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어.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어.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 3방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해상받았어. 미, 투금 전 보휴, 사법처리. 이 중에서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것을 위반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뜨면은 이 자는 결격이 되는 거잖아. 칠판 넘어갈 뻔했네. 자, 결격이 되는 거죠. 이걸로 결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미달하고 해산 이 2가지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아닌 거지. 그리고 이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그 결격 사유가 뭐 됐을 때? 해소됐을 때 다시 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지문이 뭐냐면 4번 지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서 등록 취소됐다.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26번 26번에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이 다음 등록 취소 사유 가운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는 사유를 찾아라. 자,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면 결격이 아니잖아. 등록증 대여, 이게 맞았죠. 이 등록증 양도되어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죠. 등록증 미달, 등록 취소되면 결격이 아니잖아요. 4번, 5번이 뭐냐면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여기요. 이쪽으로 보죠. 징역, 금고 똑같은 거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것 때문에 뭐 됐어? 등록 취소됐다고. 그럼 등록 취소되면 이 결격이 뭐 된 때? 해소되면 다시 개공되는 거잖아요. 취소되고 3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거지. 결격만 해소되면 등록할 수 있는 사유지. 파산 선고 받아서 등록 취소돼도 복권되면 등록되는 거죠. 그럼 3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는 그 사유가 아니고 3년 이내라도 복권되면 개공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 이 26번 스타일은 아직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건데요. 나오면 좀 쉽지 않아요. 자, 27번. 27번은 뭐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어라. 등록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뭐가 아닌 자?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자, 혼인한 미성년자는 결격. 미성년자는 무조건 결격이죠. 까진 미성년자 결격. 성년, 후견, 계시 심판을 받은 자도 결격이죠. 근데 우리 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인데 이거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죠.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입니다. 이제 민법에는 피특정 후견인도 있는데 이 양반이 제일 양호한 사람인가 봐요. 결격이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인은요, 어떤 옛날 한정치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에 신청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 되어요. 근데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법원에 신청하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 되는 거예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거죠. 결격이 되는 겁니다. 네,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 아니에요. 리언은 결격이고, 디귿번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 됐잖아요. 복권 됐고 1년이 지났다. 결격이 아니죠. 복권 됐으면 이게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이죠. 결격이죠. 결격 아니자 찾으라고 했어요. 자, 미음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은 그 사원은 결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인은 결격이 아닌 거죠. 결격이 아닌 걸 찾으랬으니까 디귿과 미음 4번 고르시면 되겠다. 28.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찾아라. 뭐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번엔 결격인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보조원 될 수 없는 자. 결격인자 찾아라.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받고 2년이 경과된 자.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고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은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들 수 없는데 보조원 들 수 있잖아. 보조원이 들 수 있잖아요. 결격이 아닌 거죠. 보조원 들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을 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 찾으라고 했어요. 일단은 보조원은 될 수 있다. 3번도 결격이 아니다. 결격 아니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이 아니죠. 4번은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반 사면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죠. 일반 사면 되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잖아요. 여기 그 집행 종료, 예를 들면 이 집행 종료에서 가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석방이 되면 이날이 집행 종료일이 아니라 나머지 잔영기를 집에서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면 이때가 집행이 종료되는 날이에요. 잔영기 지나고도 몇 년 더, 3년 더 지난 날.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얼마나 지나야 돼요? 잔영기 더하기 3년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자, 근데 여기
특별 사면이 있는데 특별 사면 되면 잔연기는 없어요. 잔연기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특별 사면 되고 바로 몇 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면 중에는 어떤 사면?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전과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일반 사면되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4번 징역 2년형 실형 선고받고 일반 사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죠. 그래도 결격이 아닌 거죠. 일반 사면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5번 금고 4년에 실형 선고받고 3년 만에 가석방 됐죠. 3년이 경과했죠. 지금 3년이 경과한 자라도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은 거지. 잔연기 1년 더하기 3년 4년이 경과해야 결격이 아닌 거죠. 일단 결격이니까 보존될 수 없는 자는 결국 5번이 되는 거죠. 5번.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9번이 좀 어렵다 이거지. 29번. 29번을 좀 말씀드리죠. 천천히.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 이 갑은 날짜를 쭉 보니까 이종 소속 금지 위반했대. 이종 소속을 위반했대요. 자, 그래서 2016년 5월 1일 적발되었다. 자, 이종 소속이 적발된 거예요. 적발된 날이 뭐 적발됐다는 말은 중요한 말은 아니야. 2016년 몇 월 며칠? 5월 1일 적발됐다고. 적발된 날 준 거지. 자, 그리고 이 자가 언제 등록 취소했어요? 등록 취소가 된 날은 2016년 동년 6월 1일 2016년 6월 1일 등록 취소되었다. 그러면 지금 원칙이잖아요. 이종 소속 여기요. 이종 소속으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소속으로 적발됐고 등록 취소가 됐으면은 이날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이날부터 3년이 지날 때 다시 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3년이 지난 날, 이 날은 2019년 6월 1일이 되면 이자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초일은 산입한다고 줬으니까 지금. 초일은 산입하는 조건이니까 이게. 자, 좋아. 그런데 자, 개공을은 2016년 5월 1일 뭐 날짜는 뭐 같대요. 2016년 5월 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거야. 이제 결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자는 등록 취소된 거지. 등록 취소됐는데 이자가 이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거야. 자, 이거는 여기 결격 사유 보이세요? 이 결격 사유죠.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벌금 상당하는 건 결격 사유로 뭐 되면 등록 취소되면 이 결격이 뭐 된 때 해소됐을 때 다시 개공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때가 바로 결격이 해소된 때거든요. 벌금형 300벌금 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이날부터 3년이 지난 날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날은 2019년 5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잘 한쪽에 그려놓고 노란색 박스 거짓 부정 등록, 양도, 대여, 또 이종 등록, 이종 소속, 업무정지 중에 중개업을 해서 다 마찬가지. 이거 노란색 박스가 원인이 되어서 뭐 되면 등록 취소가 되면 이날부터 3년 지난 날 찾으면 돼. 이날부터. 그런데 해산하고 미달로 취소되면 어차피 결격이 아니잖아. 어차피 결격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뭐가 되면 등록 취소됐을 때는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됐을 때 다시 개공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이 해소된 때 다시 개공된다.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결격 사유로 뭐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면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공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가 날짜를 한번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조건으로 자 개공병은 이날이 2016년 5월 1일 계속하고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은 날이라 합자고 이것 때문에 뭐 됐다? 등록 취소됐다 이거지. 등록 취소된 날이 자 아까 2016년 6월 1일 이자도 2016년 6월 1일 취소됐다 이거야.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된다고? 자, 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뭐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면은 이 결격 사유가 뭐 된 때? 해소가 됐을 때니까 이때는 앞으로 더 짧아지죠. 2017년 5월 1일 날 다시 개공, 이일이 지난 날이에요. 1년만 지나, 집행유예 1년만 지나면 다시 개공되는 거라고. 이게 아직 시험이 안 나왔다.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됐을 때 다시 개공된다. 원칙은 등록 취소가 3년 지나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바로 29번이에요. 그래서 2번을 그렇게 고르는 건데 좀 연습 좀 하세요. 연습 좀 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30번 갑니다. 30번은 2019년 5월 27일 현재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라. 결격인자를 찾아라 이거야. 미성년자 우리 나이 못 세죠. 사람의 나이를 셀 때는 태어난 날을 포함시킵니다. 사람의 나이를 셀 때는 그 밖에 이런 날짜를 쓸 때는 날짜를 첫날 때는 빼거든요. 빼는 경우도 있어. 우리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초일을 산입한다고 조건을 줄 거예요. 아마 조건을 줄 거고. 근데 사람의 나이를 살 때는 사람 첫 태어난 날을 포함시켜요. 왜냐면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자가 지금 몇 년? 2000년 5월 27일 2000년 5월 27일 출생했다 이거야. 이날 출생을 하면은 이날부터 나는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2019년 내가 몇 월 며칠이 되면 5월 27일이 되면 나는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성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나이를 잘 못 세잖아 우리가. 자꾸 막 줄이고 싶으니까. 네. 이날부터 존재하니까 5월 26일까지가 꽉 찬 19년 되는 거고 5월 27일 되는 순간 나는 19년 하루째가 되는 거니까 이제 성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날이 기억번 보면 2000년 5월 27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9년 5월 27일 되면 결격이 아닌 거예요. 오후 7시에 출생했다고 오후 7시에 결격해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니은 2016년 5월 27일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근데 아직 뭐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았단 말이 없잖아. 그럼 결격이 아닌 거죠. 결격인 거죠. 여전히 결격인 거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 그럼 여전히 결격이죠. 현재는. 자, 다음 디귿 2015년 5월 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럼 뭐만 지나면 돼?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2018년 6월 1일 되면 결격이 아니지. 결격이 아닌 자입니다. 다음 4번 당연히 금고 1년에 선고유예 그럼 결격이 아니죠.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고. 다음에 미음은 중개사법 위반해서 2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잖아요. 1년밖에 안 됐지만 결격이 아니죠. 20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로 2016년 6월 1일 등록이 취소됐으면 이전은 2019년 6월 1일 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나니까 얘가 결격인 거죠. 니은하고 비읍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니은하고 비읍. 이 결격 사유 파트가 문제는 대체로 쉽게 나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앞에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기출문제 예를 들면 20번이나 22번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보통 나오는데 근데 아까 좀 25번 같은 스타일도 잘 나오고 25번 같은 스타일도 시험 출제자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좀 어려운 게 26번,
29번이거든요. 26번, 29번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등록 취소가 났네요. 노란색 등록 취소되면 취소되고 3년 지나야 결격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산 미달로 취소되면 결격이 아닌 거고, 결격으로 취소되면 결격이 해소된 때, 즉 입법 벌금 막으면 벌금 받고 등록 취소되면 벌금 받고 3년이어야 돼. 그래서 벌금 받고 취소되면 벌금 받고 3년이라고 그래. 벌금 받고 취소되면 벌금 받고 3년. 집행유예 취소되면 집행유예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연습하시면 되겠다. 자, 이번 시간 마칠 거고 다음 시간부터 4장 문제 시작하겠습니다.